마통 얘기 좀 요즘에 분노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워낙 지금 대출 규제가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별로 특성이 고려가 돼서 뭔가 그 규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일률적으로 그냥 그 무슨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무슨 침대에 눕혀놓고 이 침대의 사이즈 안 맞으면 팔다리를 약간 절단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워낙 세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 통장 많이 해두셔서 쏠쏠하게 쓸 텐데 이 마통 이 한도가 4대 은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천만 원까지만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발칙한 경제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 거의 뭐 역대 최고. 그러니까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허윤영 기자가 대출 규제 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좀 미리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 달 휴가 다녀오기 전에 점점 더 세질 거다 막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5천만 원을 설정한 게 국민은행이었거든요. 이 국민은행이 어떻게 설명했냐? 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받아두는 경향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뭐 실거주나 이런 부동산에 활용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투자, B2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는 만큼 좀 정부의 이 정책 기조에 맞춰서 협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우리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5천만 원까지 하고 농협은행만 좀 1억 원까지 지금 근데 심사를 받으면 아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워낙 가팔라서 이미 주담대를 11월까지인가 중단을 한 상태. 집단대출도 중단했어요. 네, 집단대출도 맞습니다. 네. 와, 집단대출 중단당하면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디였죠? 광교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시행사가 집단대출을 안 된다라고 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그 집단대출을 하면은 그 분양 현장 근처에 있는 은행 지점이 달라붙어서 막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도금 대출이잖아요. 네. 영업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못 해준다. 왜냐하면 집단대출도 어쨌든 특히 부동산 규제 워낙 세지고 있어서 가계대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집단대출을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청약을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계속 저격하는 뭐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적잖아요. 거의 없죠. 요새 청약은 무주택이죠, 다. 그래서 그 청약에 되신 분들은 대부분 정말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좀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당첨받았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집단대출이 막힌다? 이거는 좀 정책, 흔히 말하는 정부가 가장 기피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 이게 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 정도로 대출 규제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이제 저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제목이 의사도 기자도 마통한도 5천인데 의사는 5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자는 우와 5천? 나 5천? 이게 제목을 저렇게 했냐면은 원래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모든 대출이든 이 개개인 차주의 소득 상황 그리고 자산 상태 뭐 신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한도라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은행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 뭐 기업으로 치면 기술인 거죠.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이 그냥 뭐 연 1억을 버는 의사도 그 연 2억을 버는 기자도 모두 다 5천만 원으로 3억을 버는 뽀피디도 모두 다 5천만 원으로 제한을 해버릴 정도로 어쨌든 상황이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정말 피해를 보셔서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도뿐만 아니라 금리도 좀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4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가 2.7%였거든요. 신용등급 1, 2등급 기준. 근데 올해 3.2%까지 올랐는데 1년 동안 이게 기준금리 오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게 평균금리가 0.5% 오른 거지 아마 실제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최근에 만기 연장을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2%, 3% 초반이었다가 막 4%. 그죠. 많이 올라간 이게 왜냐면은 이 시장금리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은행이 워낙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하다 보니까 가상금리를 붙이거든요. 가상금리를 붙이고 그러면서 뭐 주거래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이체를 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대금리를 줬는데 이것도 없애버리니까 가상금리는 오르고 깎아주는 우대금리 없어 보니까
이익이 엄청 많이 나겠네요. 금융지주 이익이요? 그러니까 은행 금융사 이익 예. 장난 아니죠. 어... 은행 그 상반기 기준으로 금융지주사의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50% 들었습니다. 와, 은행이 30%. 이게 바로 성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주가는 진짜 아유 주가 눈물이 나는데, 근데 이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마통을 지금 줄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마통 한도에 일정 % 이상 쓰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음 달이 만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통을 한도를 뭐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 한 2억이면 20%잖아요. 20%만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도가 안 줄이려면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 써야 된다. 좀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근데 왜 특히 그 마통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가계대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네. 뭐 어제 오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지금 이거 왜 이거를 이렇게 좀 확 조이고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 마통이 왜 만만하냐? 특히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규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후행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왜 그렇게 들들 볶냐? 바로 이게 전형적으로 B2. 그러니까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피해거든요. 여기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이 혹시나 뭐 경영에 어려운 대출을 못 받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할 때 주담대에 뭐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더해서 여기에 이제 주로 활용되는 게 마통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보기에.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통장, 어떤 마이너스 통장에 이 포함된 신용대출 증가세가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은 공모주가 그 달에 있으면은 확 늘고, 왜냐면 청약을 하려면 청약 증거금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균등 배분이니까 어쨌든 이 청약 증거금을 어쨌든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제가 봤는데, 8월에 마이너스 통장이 포함된 신용대출 이 증가 규모가 1조 4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7월에는 그 직전 달에는 7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7월에는 뭐 크래프톤, 뭐 카카오뱅크니 이런 엄청 어마어마한 대여들이 그 공모 청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출을 찾는데 그 가장 먼저 찾는 게 마통. 그 마통이 좋죠. 이게 그쵸. 공모주는 이틀만 넣어놨다 빼면 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신용대출로 받으면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마통은 갚아버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왔다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가 모르겠습니다. 공모주를 투자를 하시면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뭐 전업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보기에 이 공모주의 B2 이런 거에 활용되는 마이너스 대출은 실수요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마통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게 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 하면 또 그 상징이 마통이었잖아요. 예. 근데 카카오뱅크의 마통이 지금 금리가 제일 높고, 한도도 다른 시중은행은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카카오뱅크는 3천만 원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허윤영 기자가 그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그 신용대출 관련해서 그 카카오뱅크의 주력인데, 네네. 중금리 대출의 영향 등 뭐 가계부채의 영향 등으로 해서 그 신용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고신용자 했었는데, 대상 예. 신용대출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까지 마통을 준 게 저신용자분들이 아니라 고신용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고신용자가 계속 마통을 트면은 그 카카오뱅크는 지금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와, 카뱅은 진짜 악재가 되게 많다. 최근에 보호예수 풀려가지고 주식 던지는 거 있지. 그리고 지금 카카오 플랫폼 문제 생겨가지고, 그 물론 뱅크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 그룹 전체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하는 거에 이슈가 있지. 거기다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또 이게 묶여 있지. 그렇죠. 야, 카카오뱅크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주가 얼마나 빠졌나? 카카오뱅크 주가 제가 준비해 왔죠. 아, 그래요? 감사파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빠졌냐면 놓고 왔네? 아닌가? 예, 94,000원 가던 게 72,000원으로 72,000원이면은 이 여기 있다.
시초가가 카카오뱅크 상장 첫날 뽀피디님 금사파 무시. 카카오뱅크 상장 깡무시하네. 너무 첫날 무서워. 시초가가 53,700원이었다가 첫날 69,800원에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이제 종가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첫날 막 40 몇 조 원까지 갔는데 지금 아마 32조 원인가 시총이. 좀 확실히 좀 카카오뱅크에 또 여기에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이제 보호에서 풀리면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많고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것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게 목표치를 연말까지 20%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마통을 이제 줄이는 게 나쁠까 좋을까? 이제 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금융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통이 줄어들면은 내가 대출을 해주는 게 줄어드니까 이자액이 줄어드니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가 되면서 이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여러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은 이만큼 늘었는데 근데 저금리니까 예금을 굳이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대율을 대출금을 예수금, 그러니까 예금이 포함된 예수금만큼만 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0%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은행한테 정부가 유동성을 풀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도와주라는 취지로 예대율을 105%까지는 봐주기로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연말에 끝나거든요. 예대율 규제가. 그럼 이 연말에 이제 100% 아래로 돌려놔야 되는데 시중은행, 주요 시중은행 예대율 현재 국민은행은 100.4%, 이게 상반기 말 기준으로 100.4 넘었죠? 0.4% 포인트 정도만 하면 되네. 네. 하나은행 99%, 우리은행 99%, 신한은행 97%. 그러니까 어쨌든 예대율을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무 대출 증가세나 정부가 지금처럼 가계대출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막 대출을 줄이고 마통을 막 한도를 깎고 하면은 엄청난 반발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예대율 관리를 예수금은 안 넣는데 대출은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마침 가계대출 문제 삼으면서 신용대출을 이런 대출 관리하세요 라고 하니까 가장 예대율을 하기 쉽고 뭔가 좀 반발심이 덜한 마이너스 통장 이걸 줄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은 또 이렇게 한도로 잡혀 있는 거라 네네 맞아요. 바로 상환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한도만 없어지는 개념이라 반발이 좀 덜해요. 맞습니다. 신용대출을 만약에 만기 연장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오히려 마통이 1차 타겟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대율을 낮추려면은 근데 지금 또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지금 또 최근에 그 은행들이 많이 좀 보도자료나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예금금리 올려서 우리 예금 적금 특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이 마통이나 신용대출을 죄는 게 나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 데다가 대출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물론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자산도 같이 늘면은 이익이 더 늘겠지만 하지만 이게 예대율에 걸려서 어차피 못 늘릴 수가 없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내용만 딱 보면 진짜 금융주 매수를 외치고 싶다. 그렇죠. 하지만 한국의 금융주라는 거.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외국인이 파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 기존 금융사에 있던 이 관치가 한번 개입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보여준 사례인데 어쨌든 이게 하여튼 정리해보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 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근데 이제 토스뱅크가 다음 달 10월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영업을 하거든요. 안 좋을 때 들어오는구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토스뱅크가 뭐 하냐면은 그 내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예금 상품, 대출 상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품 중에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로 설정했는데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내부 직원분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억 5천만 원이 내부 테스트용이라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영업을 시작할 때 한 요 정도 한도로 해서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 왔다 갔다 수준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은행을 가봤더니 그러니까 토스는 지금까지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토스는 새로 시작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막 카카오뱅크가 막 3천만 원이고 시중은행 5천만 원인 상황에서 토스뱅크가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만 원을 딱 내놓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대출 자산 늘리기는 굉장히 좋겠네요.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토스뱅크에 출범하기 전에 권순희 기자 얘기처럼 이게 당국에서 막 뭐라 하고 있고 막 좀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기회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그 내부 테스트용 금리가 한 3%.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3점 몇 번, 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건 진짜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네.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대출이 아니라 예금 뭐 모든 수수료 다 무료. 그러니까 초기에 출혈이죠. 출혈이죠. 네. 하면서 어쨌든 이 고객군을 그러니까 이 투트랙인 것 같아요. 토스뱅크도 카카오뱅크처럼 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연말까지 출범 예. 직후. 그러려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문턱이 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고신용자분들한테 하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예. 고신용자들은 그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안 별로 안 되잖아. 늘리고 싶어 하는데 네. 중금리 문제가 걸려서. 네네. 근데 토스는 쌩짜니까 네. 고신용자 중심으로 쫙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권순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와, 초기 안착하기 되게 좋겠네요. 초기 안착하게 고객 끌어모으기는 정말 괜찮은 상황이다. 이것도 한번 다음에 제가 발칙한 경제에서 토스 좀 어떻게 그때 되면은 한번 다시. 네 알겠습니다.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시간이. 오늘 뭐 1,0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헌윤 기자가 나오면은 이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네이버 카카오뱅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라이브를 하게 된 건 내일 제가 그 수소 박람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 패널로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안 하고 오늘 목요일날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뭐 내일이라도 수소 박람회 같은 데서 뭐 오셔서 만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은 반갑게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